먼저 문자 상담으로 제 코너에 제일 먼저 신청을 해 주신 분이 삼양식품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56만 원에 들어가셨고 살펴보면 제가 이거 지난 여름에 인제 한참 기세 좋게 뭐 라면과 관련된 데이터 특히 불닭이 잘 팔리면서 계속 올라왔잖아요. 뭐 봄에 뭐 10만 원대 있던 주식이 결국은 70만 원까지 넘겨갔다가 이번에 50만 원 깨지는 수준까지 조정 나왔다가 다시 60만 원 넘었다가 지금 53만 원대 오늘 조금 고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요 며칠 시장 밀리면서 뭐 어떤 특정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섹터 아니면 다들 조금 힘들었음을 감안하면 역시 동사는 뭐 이번에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도 어마무시하게 나왔고 또 증설 효과를 통해서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가격 매수 가격 대비해서 한 2만 원 정도 밀렸더라도 뭐 거의 뭐 두려움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6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잠깐의 시간이면 돌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60일선 정도 터치하면서 53만 원대 초반까지 밀린다고 하면 갖고 계신 여력이 있으시면 약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추가하셔도 좋겠다. 요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유진로봇입니다. 6,900원 매수가를 말씀하셨으니까 요즘 사신 거 아니네요. 보니까 조금 사신 단가가 이번 이제 흘러내림 전에 좀 나온 가격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뭐 잘 아시죠? 뭐 이런 그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협동 로봇 관련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제가 해마다 그 킨텍스에서 열리는 드론 로봇 전시회라고 제가 한 6번 연속으로 해마다 참가를 해서 그 구경하고 뭐 그 상장 기업 중심으로 좀 탐방 비슷하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상황에서 유진 로봇은 항상 대표적으로 그 부스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그네들이 만드는 그런 로봇에 대한 전시 같은 것들 또 카트 로봇 이런 것들 굉장히 화려하게 잘 꾸며 놨다라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아 지금은 쪼끔 그래도 나중에 로봇이 좀 일상화되고 훨씬 좀 활성화되면은 좋은 포지션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뭐 잠깐 좋은 때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제가 지난주부터 왜 그 거품의 중심선이 되는 빨간색 선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고거 선의 지금 아래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로봇주라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레인보우 작년도 상반기를 레인보우 하반기를 두산 로보틱스가 주도하면서 로봇주들 끌고 다닐 때는 시세들이 그냥 같이 와 그러면서 올라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로봇 테마가 조금 죽었죠. 그래서 한 10개월 내내 좀 잠잠하다가 요즘 트럼프 당선되면서 머스크가 연결되다 보니까 머스크의 지난 로보택시 할 때 나왔던 옵티머스 3가 이제 연상이 되고 얼마 전에 머스크가 사우디 투자 이니셔티브에서 화상 대담할 때 2040년 정도 되면은 옵티머스를 100억 대 정도 깔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대, 10만 대가 아니고 자그마치 인류보다 더 많은 100억 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뭐 레인보도 움직여, 엔젤 로봇도 움직여 이러면서 이제 어저께 유진 로봇이 아주 굉장히 뭐 이 섹터 내에서도 강한 상승 순위 위쪽에 위치하는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도 지금 밑에서 확인하시듯이 저 빨간색 봉이 엄청나게 길게 늘었잖아요. 이거는 작은 종목이든 큰 종목이든 시세 전환과 추세 반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어제 한 20% 가까이 장중에 오르기도 했었으니까 5%좀 빠지는 거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 로봇주 앞으로 그 현대차 계열의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계 스팟인가요? 예, 걔가 그 트럼프 사절을 경호한다는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 로봇, 뭐 협동 로봇,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상용화, 뭐 확대 이런 것들은 뭐 자명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유진로봇도 올라갈 수 있다. 어디까지? 어, 잘 되면 7,000원에서 7,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종 시에 가능하시면 뭐 갖고 있는 수량의 한 5분의 1, 10분의 1이라도 추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멀지 않은 때 한 7,000원 정도 내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번 종목으로 두산을 물어보셨네요. 예, 두산을 24만 원. 어유, 예, 뭐 괜찮은 가격에 사놓으셨는데요. 지금 네, 오늘 살짝 올랐습니다. 예, 3% 올라서 23만 원대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하고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가격대시니까 뭐 이 녀석 쌀 때야 뭐 최근에 10만 원대 중반도 있었는데 조금 이제 올라와서 아니면 지난번 7월 달 고점 치고 내려갈 때 조금 급하게 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랬다면 정말 거의 반 가격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니까 어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손절의 명확한 원칙과 또 시행을 늘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앞으로의 투자 어떤 상황에서는 꼭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행히 이번에 24만 원 뭐 고점 칠 때 사신 거야 이러면 아직까지는 여유도 있고 또 이번에 오늘 3% 정도 상승을 통해서 매수가에 많이 다가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패턴과 추세를 감안해 보면 7월 달 고점 수준 내외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두산이 또 한 번 그 계열사 뭐 분할과 또 합병 이런 거에 대한 정정 계획서를 냈다고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두산은 지금 어쨌든 조금 뭐 어떤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외부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약간 수정한 어떤 합병 비율이라든가 분할 비율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조금 욕을 덜 먹는 수준으로 아마 만들어서 제출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이 된다고 하면 결국 아마 주가 쪽으로는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7월 달 고점 26만 3천 원을 살짝 넘는 26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고 보유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 HPSP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HP 맞나? 맞네요. 네, 이 종목은 불과 며칠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어요. 이게 다시 요새 이제 이 종목이 그 예스티라고 하는 종목하고 특허 소송 붙으면서 몇 달 동안 조금 눌리기도 했었고 이게 혹시라도 이제 불리하게 판결이 나면 독점적인 체제가 깨지기 때문에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어요. 독점일 때 뭐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 마진이 뭐 40% 이상 나고 막 이랬었으니까 아무래도 경쟁자가 생기게 되면 그런 높은 영업 마진을 계속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됐다가 이번에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선 다행인 것이 어떤 특허 관련된 심판 소송에서 이겼죠. 그래가지고 당분간 뭐 단일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이 회사 이제 대주주 성격의 상호펀드가 요때 팔자 그냥 그렇게 결론을 내갖고 지금 매물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어쨌든 지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어널링 장비 쪽에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사실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작년 말이나 올 여름 전에 조금 더 시세가 좋았을 때면 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보면 약간은 조금 그 거품 아래 가격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적당한 매수처가 나타난다 그러면 충분히 제 생각에 4만 원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37,500원이신데요. 어쨌든 차분하게 매각에 대한 진행 사항을 지켜보시는 것이 맞고 당장 그 특화 관련된 이슈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우상향을 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요. 36,000원 거쳐서 조금만 거래량이 늘어나면 39,000원에서 4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유 전략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통 이렇게 한 4종목 정도 하고 나서는 중간에 또 걸려온 여러분들의 귀중한 전화 상담 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종목은 어떻게 되시죠? 네, 두산 로보틱스 예. 네, 6만 9천 원에 20%. 아, 6만 9천 원이요? 네, 네. 네. 사신 시점은 언제세요? 어,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방금 뭐 두산 얘기하다가 조금 약간 얘기가 섞여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6만 9천 원에서 지금 조금은 이제 하향이 되고 있고 추세가 지금 아래쪽으로 꺾일까 말까 하지만 아직까지 그 밴드 6만 원에서 한 7만 원 사이에 3, 4개월 만들어져 있는 밴드를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밴드 하단이긴 하지만 뭐 급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할 정도로 리스크한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두산그룹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또 뭐 두산 그 어, 에너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뭐 있는 어떤 그 계열사 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조정 합병 이런 것들이 뭐 이안집산돼 가지고 만들어질 경우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뭐 당연히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번에 당국의 어떤 심사나 이런 거에서 크게 책을 잡히지 않고 통과를 하게 되면 뭐 그런 거 인정을 받았다든가 승인권이 났다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저는 7만 원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6만 9천 원에 사신 거는 뭐 지금 현재 최근 3, 4개월 정도의 평균 가격으로는 조금 높게 산 건 맞긴 맞으신데요. 네, 어쨌든 두산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당국에서 큰 이견 없이 이번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지금 그 거품선 기준은 7만 3천 원 돌파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그 추이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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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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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M이군요. 네, SM. 네, 옛날에 한번 SM 대단했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하이브와 카카오 간의 그 싸움 이거일 때 뭐 이번에 이제 고려아연 영풍 싸우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 밸류업은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경영권 놓고서 서로 싸울 때가 제일 시세가 좋다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뭐 이번에 한 달 내내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SM도 뭐 진짜 몇 년 전 한 2년 정도 안 됐죠. 그때 엄청나게 싸우면서 주가가 대폭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망했죠. 한마디로. 네, 뭐 사람 이슈도 나오고 SM에 있는 그룹 멤버들 중에 간혹 이제 조그만 또 노이즈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차들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머리들이 좀 커져가지고 이제 계획대로 관리 프로그램대로 이제 안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저연차가 아니라 이제 막 10년 차, 뭐 15년 차 이런 친구들이 많은 데가 SM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죠. 예, 뭐 알아서 이제 잘 하겠지만 대부분은 간혹가다 이제 삐죽삐죽 이제 튀어나오는 친구들이 있었던 거고 무엇보다도 뭐 SM을 총괄했던 그 이수만 씨가 물러나고 나서 뭐 중심축이 좀 흔들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록이 높은 가수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노쇠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또 SM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저도 뭐 나이대가 사실 아이돌 이름 기억하고 이러기에는 조금 연식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뭐 에스파 정도 말고는 SM에서 지금 현존한다 이렇게 느낄 만하게 빡 떠오르는 그룹이 없을 정도니까요. 어쨌든 뭐 근근히 뭐 또 새로운 친구들이야 발굴이 되겠지만 요즘 제가 좀 바빠서 못 보다 보니까 요새는 어느 그룹에서 신인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동반해서 SM 무너지면서 하이브에서 BTS 군대 갔지 블랙핑크 뭐 계약 잘 안 됐지 이러면서 인적 노이즈에 의해서 그 4대 엔터사들이 전부 다 한 반 가격까지 빠져버린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게 9월 달까지 이어지다가 요새 이제 K 한류의 새로운 바람 그리고 BTS의 이제 차례차례대로 군대에서
돌아오고 있는 거, 또 블랙핑크가 완전체로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뭐 물론 SM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다 연동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는데 다 화제가 되잖아요, 친구들이. 그죠? 어, 제니는 제니대로 화제이고, 예. 이번에 아파트 로제 얼마나 폭발적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이제 뭉쳐서 콘서트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YG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오고, 또 JYP는 또 나름대로 뭐 신규 아이돌 계속 발굴해가지고 또 올리고 있고, SM도 이제 그 M&A 내홍을 이제 마무리 지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적인 충분한 바닥이다라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올라오는 데다가 이제 최근에 뭐 차이나 쪽에서 약간 이제 훈풍이 불고 있죠. 뭐 최근에 비자 면제권도 있었고, 조금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해서 약간 받아들이겠다는 약간의 이제 제스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엔터사들의 조금 훈풍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SM에 대한 뭐 종목 상담의 의미가 아니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실 SM 자체를 갖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다만 많은 연예기획사라든가 엔터사들의 종합적인 의견도 같이 듣고자 하신다고 하면 이 방송이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개별 정보 하나하나 끊어서 뭐 10초 20초 얘기 드리고 끊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섹터를 어차피 또 막 이렇게 서사로 다 풀면서 말씀드리게 되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유익한 정보들이나 뭐 지금 흘러가는 업황에 대한, 섹터에 대한 얘기들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열심히 같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SM은 사진단가 88,000원이니까 아무래도 저 5월달, 6월달 10만 원에서 조금 내려오면서 이번에 조금 충분한 조정 이렇게 생각하고 좀 들어가셨는데, 그게 안타깝게 5만 원대까지 만들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7만 원을 넘나드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제가 계속 거품선 얘기 드리죠. 빨간색 굵은 선 200일선이 지나는 저 위치를 아래쪽에서 요새 거래량과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돌파를 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거 돌파만 되면 이제 모든 그 기술적인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이 되면서 상승 기류를 잽싸게 탈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엔터는 조금 이렇게 도매금으로 같이 가요. 하이브에서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바이오 종목들이 그랬듯이 뭐 하이브가 날아가면 못 이기는 척하고 JYP도 가고, 예, SM도 가고, YG도 가고, 큐브엔터도 가고, 이런 상황들이 같이 좀 나오니까요. 지금 조금 더 빨리 가는 건 사실 요새 보면 뭐 블랙핑크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YG 보시면 얘는 200일선보다 지금 SM보다 조금 더 높게 먼저 좀 올라와 있죠. 이런 그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SM이 주도는 아닌데 YG가 가고 하이브가 가는 그런 흐름에 좀 보조를 맞춰서 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신 가격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긋하게 보유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우진엔텍 보겠습니다. 자, 우진엔텍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침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실 오늘 수익 플러스라고 하는 제 매일 아침 코너에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원전이었고 SMR을 포함하는, 또 하나가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원전 부분 얘기 드릴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와 우진엔텍 말씀드렸고, 우진엔텍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의견, 그러니까 지속해서 보유하거나 신규 매입을 관심을 두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이게 원전 관련해서 뭐 계측 제어 설비 관련주고요. 뭐 제가 엊그저께 그 기사로 본 바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1,000억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전이 최근에 이제 일감들이 조금씩 생기곤 있지만, 뭐 3분기까지 1,000억이라고 하면 분기 한 300억씩 이상은 나왔다는 얘기인데, 뭐 관련되는 업계가 지금 인제막 신한울 3, 4기 뭐 착공 이렇게 시작되는 걸 생각해 보면 관리 정도 말고서는
사실 뭐 큰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매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매출단에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지금 사진 가격대가 33,000원이니까 뭐 현 가격대가 만족스럽진 않으실 텐데 어쨌든 14,000원대에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전은 제 생각에 뭐 미국 중심으로도 또 미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도 서방 쪽에서 발주하는 특히 유럽 쪽이나 아프리카 이런 쪽에 원전을 많이 수주하게 됨으로써 관련되는 수혜를 같이 받을 종목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업종 내에서도 변동성 상위 종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 가격대 바로 가진 않더라도 25,000원 다음에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진엔텍 도와드렸고요. 노브랜드가 어저께 시간에서 제가 상친 걸로 봤는데 역시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순간적으로는 이 종목이 25%까지 올라가서 아까 그 매수 가격이 17,550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거의 한 15,000원에 다가서는 그런 강세가 나왔거든요. 노브랜드 그러니까 뭐 그 이마트 계열의 노브랜드냐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노브랜드 마트라든가 이런 거와는 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착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장이 이제 오래된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5월 달에 들어와서 뭐 순간적으로 첫날 둘째 날 6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주가가 훅 부러져가지고 10,000원대 초반까지 내렸으니까 주가가 그동안 오랫동안 좀 많이 흘러내린 종목이고 그래도 많이 참으셔서 사셨는데도 이제 최근에 1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아마 무엔가 호재를 만나서 오늘 장중 25%까지 올랐으니까 일단 추세 전환의 초입에 놓여 있다고 보시고요. 이게 지금 길게 보면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거래량 예, 이 종목 원래 많이 되는 종목 아니거든요. 5만 주, 뭐 10만 주 내외인데 오늘 70만 주까지 올라섰으니까 어쨌든 관심도와 추세 전환 가능성 높아졌다고 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오늘 좀 되밀렸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그 다음에 18,000원, 그 다음으로 2만 원 정도까지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한 3, 4개월 만에 한 5분의 1 수준까지 고점 대비해서 부러졌기 때문에 그거에 한 반 정도 돌린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브랜드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전화 상담 지금 대기 중이시라고 하는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요? 홀딩스 부탁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단가가 어떻게 되세요? 홀딩스가 376,370원. 아, 37만 원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33%.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 포스코홀딩스는 뭐 어쨌든 뭐 어떤 그 오너라든가 이런 뭐 CEO의 어떤 배경까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어찌됐든 네. 최근에 이 종목은 철강을 바탕으로 하되 2차 전지의 일괄 체계를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철강이 그러면 돈을 벌고 그 돈 번 거 가지고 2차 전지 투자해 가지고 미래를 확보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갖고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철강 관련해서 사실 별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죠. 뭐 중국이 최근에 돈을 뿌려서 뭐 주가는 올랐다고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위기라든가 뭐 침체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최근에 철강과 관련된 그 가격들이 이런 것들이 좀 다운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나름대로 또 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뭐 좀 정리가 되면 나중에 좀 좋아지겠지만 아직은 회사들은 많고 이전 투구하면서 서로 경쟁을 막 저가 경쟁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오늘 그 기사도 났잖아요. 현대제철의 포항 공장도 경영난 이기지 못해서 닫았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게 뭐 포스코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겠지만 관련돼서 지금 철강 쪽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포스코 관련해서는 일단 철강 쪽 분위기가 다소 무겁다. 근데 그러면 두 번째로 2차 전지가 지금 되는 분위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2차 전지 네. 열심히 지금 포스코의 계열사들 쭉쭉 상장도 돼 있고 뭐 저쪽 남미의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기대값이 큰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고 있는데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완만하게 흐르던가 아니면 멈춰 있던가 또 빠진다 이런 얘기들만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관련된 계열사들의 실적도 안 나오고 있고 뭐 지주회사 가격인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에도 좀 노이즈가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선 포스코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대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업황이라든가 내부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뭐 화재도 한번 나가지고 또 약간 그런 노이즈도 있고 해서 물론 보험으로 처리되겠지만 잔여 작업에 대한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것도 좀 우려 섞인 얘기들이라서 저는 이게 37만 원대라 지금 뭐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가능한 한 30한 2만 원대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비중 좀 있으신 거 한 4분의 1 정도라도 덜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당장은 저는 주도해서 올라가는 종목으로 탄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며칠째 내리기만 하지 올라가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막 내릴 때 파시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내려도 또 질서 있게 일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35만 원대에서 28만 원대까지 부러졌기 때문에 그거에 반을 돌린다고 하면 31만 원에서 32만 원대 가능해 보여요. 그 정도쯤에서 조금 덜 손해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분의 1에서 반 정도 덜어내시면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이어서 다음 전화 그리고 채팅창에 또 적극적인 상담 올라오시는 거 전에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상담은 비슷한 건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순서에 올라온 게 있어요. 20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 13만 원대니까 뭐 요거 역시도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으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보죠. 네, 사실 방금 제 화면에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에코프로 BM의 그래프죠. 요걸 다른 종목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방금 전화 상담 드렸던 포스코홀딩스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겹쳐서 보면 거의 겹쳐서 모양이 비슷해요. 그 얘기는 2차 전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작년도 7월 달 고점 이후에 1년 반 정도 가까이 비슷한 모습으로 올라갈 땐 같이 2차 전지 어차피 좀 그룹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해법도 설명도 비슷합니다. 지금 2차 전지가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좋은 쪽으로 분류되진 않아요. 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수사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지금 좋다 안 좋다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취임 1월 20일 날 이후에 한 다음에 정말 뭐 IRA법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뭐 보조금의 축소라든가 정말 폐지까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 다음에도 상당 기간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저는 여기에 약간 틈새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선거 전략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크다고 하면 오히려 뭐 머스크가 이번에 정부 효율화 위원회 수장도 된 만큼 일방적으로 전기차 뭐 2차 전지 이런 쪽에 대해서 뭐 무조건 짓밟거나 억제만 하는 정책이 일변도로 가진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하고 사실 비슷한 거예요. 이런 뭐 에코프로다, 에코프로 머티다, 뭐 LNF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너무 많은 수주를 받다 보니까 조금 그 흐름은 테슬라와 또 직접적인 연관이 되면서 좀 약간은 달라요. 궤가. 근데 에코프로 시리즈들은 대부분 포스코 그룹주들하고 모양이 거의 한 90% 이상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IRA법에 대한 존속 여부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지금 개인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시기도 아니라서요.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일성으로 어떻게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리튬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발표가 될 때 그때 뉘앙스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은 뭐 시장의 판단을 보면 어찌됐든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 트럼프가 우세하게 미는 정책 쪽으로 에너지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섹터에서는 약간의 저항과 함께 주가가 좀 눌림목을 계속 당분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아까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일정 수준 빠지면 그거의 일부는 돌려놓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줄여놓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추세가 좋은 쪽으로 반전한지 여부는 저는 1월 달 후반부 돼서나 확률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포지션을 그냥 무던하게 지키시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BM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오늘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히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히림은 매수 가격을 6,750원 주셨는데요. 6,750원이 아마 7월 달 다시 한번 요때 7월 달에 한번 거래 붙고 요때도 이제 그 재건 이슈 나왔을 때 히림이 좀 움직이고 그때 이제 고점이 7,000원이 좀 넘었기 때문에 그 부근쯤에서 아마 사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돌파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셨으나 다시 한번 좌절했고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취임 이후 24시간 내 종전이라고 하는 카드를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2달 남았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재건주들이 움직이고 또 우리나라 약간 좀 동떨어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만 중소형 건설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아주 완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뭐 히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뭐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오늘 세고 어저께 조정받았고 그저께 엄청 셌고 이런 음과 양 이런 식의 반복적인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200일선에 다시 한번 붙었는데 아까 장중에 돌파했다가 한 번에 다시 돌파 못하고 밀렸어요. 그러면 200일선과 5일선 사이에서 조금 눌림목 나오고 나서 재차 거래량 실리면서 반등 나올 가능성 어차피 2달 후에 정말 종전이 되느냐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다 불확실한 거 자체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강하냐 여부에 달려 있는데 지금 꽤 강하죠. 뭐 종전은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무엇인가 참여해서 일정 부분 따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가지고 뭐 중소형 건설주들, 뭐 데크플레이트 관련주들, 이런 설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순환하는 흐름이니까요. 지금의 흐름 정도는 아까 2차 전지와 약간 다른데요. 취임 전까지 아마 강세가 나올 것이고 취임 이후에 그 24시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아마 급락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런 류들은 연말에서 1월 초순 정도쯤에 시세가 어느 정도 더 확보가 되거든 조금 한 타임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 1월 말에 대해서 전쟁이 멈춰도 그때 되면 약간 세론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서방 여러 개 나라들이 재건에 관련해서 내 거야 이렇게 이게 울타리를 쳐놓은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뒤늦게 좀 참여하는 부분들은 제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다시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그 상담 신청했는데, 아, 예, 그러셨군요. 예, 네, 종목이 어떻게 되세요? BHI고요. 예? BHI. 예, BHI요? 네네. 네, 네, 네.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BHI고 가격이 지금 9,500원이요. BHI
I신데 9,000원대 사셨다고요? 아, 그러면 잠시만요. 네. 19,500원이요. 이게 지금 9,000원 사셨다고 엄청나게 칭찬해 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19,500원이요. 그 19,000원대라는 거는 근데 그때까지는 10년도 넘으셨어요? 아닌데. 10년 안쪽으로 19,000원이 간 적이 없는데. 아, 죄송해요. 15,900원이에요. 제가 잘못 당황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예, 저도 뭐 가끔 못 볼 때가 있으니까 그건 뭐 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요즘 사셨어요? 어제 네, 사셨어요? 예, 이틀 전에요. 아이고, 이틀 전에 사셨다 그랬으면 진작에 알아봤을 텐데. 네, 그러셨군요. 아유, 이거 제가 근 한 2, 3주 전부터 얘기 드릴 때 한 11,000원대 이럴 때 많이 얘기 드렸는데 내내 참으셨다가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15,900원에 사신 거라는 말씀이죠. 네네. 아마 어제나 그저께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사신 것 같은데 네. 어제 사셨네. 15,900원이면 거의 어제 시가에 사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뭐 그 사우디 이 그 화력발전소 1,200억이 그저께 나온 뉴스라 네. 그거 보시고 아마 조금 이 종목 진짜 뭐 수주 많이 나온다 이렇게. 원래 이제 이 회사 지금 10,000원에서 15,000원 될 때까지 나온 강점을 얘기한 게 그 SMR 관련해서 이제 그 국제 회사들이 많이 찾아온다 하나랑 엊그저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경유해 가지고 1,200억 정도의 사우디 화력발전소 뭐 관련된 수주가 있어 가지고 최근에 기간 수급도 아주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온 종목이라. 근데 문제는 이제 좋은 종목을 고르신 건 맞는데 네. 타이밍을 너무 후반으로 잡아 가시다 보니까 네. 이게 최근에 한 달 내에 한 50% 올랐는데 50% 오른 가격에 사시는 게 이제 약간의 이제 사단이죠, 그죠? 네. 어제 사셨는데 잠깐 기분 좋으셨다가 뚝 떨어지는 이제 음봉 맞이하니까 네. 아무래도 부담이 되셨을 거고 지금 오늘 한 1,000원 정도 이제 차이가 벌어지니까 오늘 조금 올랐지만 근데 저는 오르긴 또 올라서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가격을 넘기긴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대충 나오는 리포트들의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한 18,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사이쯤일 거예요. 높게 네. 보는 쪽이. 그래서 그 정도를 딱 터치하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그거에 근접하려다가 대부분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행히 BHI가 뭡니까? 지금 누가 돼도 괜찮을 에너지 믹스의 최상위권의 섹터로 볼 수 있는 원전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은 장기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신 가격이 조금 부담이 돼도 1차적으로 18,000원, 2차적으로 2만 원까지 올라가는 흐름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멈추지 않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은 이탈하고 그 이탈된 부분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음봉이 조금은 부담되어도 2, 3일 정도 사신 가격 아래쪽에서 놀다가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드릴게요. 그래서 네.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사신 가격 기준으로 목표에 대한 수익률도 짧게 잡으셔야 돼요.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아마 네. 사신 가격 대비해서 한 10% 정도만 올라도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한 17,000원 후반에서 18,000원짜 넘어가면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채팅창 잠깐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예스티가 아까 좀 예스티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참 예스티가 한때는 제가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좀 기대를 저버리고 원래 뭐 승소할 거라고 회사에서 떵떵거렸는데
완전히 죽서버려 가지고 좀 어렵게 됐습니다. 저도 좀 기대하지 않았던 흐름이라 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요. 11월 15일 날 그 기간 투자가 대상으로 IR이 예정이 돼 있네요. 지금 실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올 걸로. 그리고 조금 사적인 얘기지만 예스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이번에 특허 소송은 져가지고 뭐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반가격이 됐습니다만 얘네가 반도체 장비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달 전쯤인가 그 킨텍스에서 수소 관련된 전시회 갔을 때 EST가 굉장히 부스를 크게 만들어 놓고 수소 관련된 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강하게 하는 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물론 뭐 반도체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수소라는 게 사실 꿈이 굉장히 들어가 있는 업종이고 섹터거든요. 두각을 나타내는 업체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제가 그 수소 전시회 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EST가 이걸 한다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섹터에서 진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HPSP와의 소송 관계에서 역시 노이즈가 났기 때문에 가격이 부러진 건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 생각에는 뭐 기본 실적과 또 수소 쪽의 어떤 신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활로를 곧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가격이 부러진 건 아쉽지만 우리 또 여기 올려주신 분의 평균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으시더라고요. 9,600원 정도시니까요. 지금 조금 그거보다 내려왔어도 우리가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18,000원, 2만 원 이렇게 사셔가지고 지금 힘드신 아주 옛날 그 어떤 주주님들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으시니까요. 지금 정도 가격 뭐 10,000원 밑에서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뭐 회사도 어떤 자구 노력을 하고 이걸 또 뒤집을 수 아마 항소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또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단가에서 뭐 굳이 이 종목을 어떻게든 해치워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23,6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17,000원대. 요게 또 누르다 보니까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이게 이제 CDMO 쪽으로 해서 기대값이 굉장히 커서 9월 달에 27,000원대까지 나오는 상황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그 뒤에 이제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서 막 그 바이든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 막 얘기하면서 이것도 막어, 저것도 막어. 뭐 이런 중에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가 툭 튀어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원을 거치면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중국 CDMO 기업들 막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응할 것이다 이런 거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랑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만 있냐? 우리는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시장에서 잘 가는 것들 보면 단일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만 잘하는 거, 우리만 하는 거, 딴 나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 대표적으로 KRU 아니에요. KRU는 우리나라만 하겠죠. 딴 나라가 하지 못하는 거죠. 앞에 K가 붙으면서 세계 넘버 원, 넘버 투 정도 위치에 있는 것들은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것들은 또이또이 우리가 맨날 뭐 코로나 백신 만든다고 해서 관련주들 올라갔지만 그거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사만 만들려고 노력할까요? 전 세계 웬만한 선진국 제약사들은 다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경쟁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바이넥스 같이 뭐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을 때는 올라가는 거 맞긴 맞는데 이게 중국한테 넘어갔던 CDMO 물량을 우리나라가 다 받느냐? 아니잖아요. 인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 주변에 기라성 같은 경쟁 기업들이 여럿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뭐 황제주가 잠깐 되었던 뭐 삼성바이오가 받으면 많이 받겠죠. 그래서 뭐 생각보다는 조금 과대한 기대값이 이번 9월까지는 시세를 내줬는데 그 뒤에는 여러 이제 경쟁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주가가 조금 밀려 있으나 다행히 또 200일선 정도에서 일단 멈춰 있으니까
17,000원대 정도 지지가 되고 나면 22,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로는 뭐 기다려 보시는 게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